포항시가 여성주간을 맞아 포항의 전통설화인 연호랑과 세오니아에서 이름을 딴 세오니아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가 환경과 재미 그리고 지역 문화를 접목한 에코펀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여수시가 고소득 작물인 조와 기장 등 작곡 재배 신기술을 개발해 일선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시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 100대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감자와 고구마, 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그림책이나 어린이 책들은 제목만 봐도 웃음이 나거나 행복해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타지 작가인 코넬리아 푼케의 그림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도 행복요정의 특별한 수업입니다. 책 속에서도 행복요정 피스타치아는 행복을 모르는 소년 루카스를 점점 웃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묻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느낌일까? 그러자 루카스는 어느덧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처럼 뚱뚱하고 뻔뻔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빨갛고 파랗고 깃털처럼 가벼워요. 이 루카스의 대답, 행복이 얼마나 다채로운 느낌인지를 알려주죠. 7월도 덥다라는 한 가지 느낌만이 아닌 더워서 오히려 시원하고 후련하고 상큼하고 짙고 강하고 아주 많은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포항 지역의 대표 설화인 연호랑과 세오니아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항시는 매년 여성주간을 맞이해 세오니아 문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현대 여성상에 맞게 함께해요 여성행복, 도약하는 희망포항을 주제로 세오니아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제19회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제17회 포항 세오니아 문화제가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2,50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여성단체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여성단체 협의회 공연, 다문화 여성들의 합창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성예술인 작품 전시와 여성 취업 상담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 행사도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세오니아 문화제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만큼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도시 정책에 반영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환경과 재미를 융합한 에코펀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안동의 유교 문화와 연계해 관광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주식회사 좋은전시 컨소시엄이 에코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기후환경 체험관, 주라기 킹덤, 테디베어 전시관 등 체험과 학습이 어우러진 테마 공원이 조성됩니다. 3D 매직아트 전시관과 펀바이크 체험장을 비롯해 유교 문화 등 우리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특화 관광 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면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안동에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방세협회와 지방재정공제회 등 전문기관이 직접 안동을 찾았습니다. 지방세 확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가 안동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세협회와 지방재정공제회 등 지방세 관련 전문기관이 직접 우리 지역을 찾아와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자율성, 책임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고소득 작물인 조와 기장 등 작곡 재배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계파종법을 개발해 일선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노동력은 절감하고 생산성은 높아져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잡곡 시범단지에서 품종 설명회와 기계파종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선보인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2011년 개량화한 200찰, 3다찰 등 신품종으로 찰기가 많고 키가 작아 기계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는 생산품을 소포장 브랜드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실제 북한군이 사용했던 무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여수 돌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성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해 6월 사업비 7억 7,400만 원을 들여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옆 폐교를 리모델링해 393제곱미터 규모의 무기 전시관을 개관하고 6.25 전쟁 상황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각종 자료와 함께 북한 무기 230점과 한국 무기 15점 등 총 245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이끌어갈 이춘희 시장이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시정 10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0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획단도 발족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 2기 정례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임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정 100대 과제의 추진 현황, 시정기획단 발족, 민원처리 개선 종합대책 등을 밝혔습니다. 이 시정기획단을 앞으로 한 100일 정도 운영을 해 나갈 텐데요. 이 기간 중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자족기능 확충, 지역 간 균형 개발, 또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구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세종시표, 로컬푸드 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시정 100대 과제에 대한 4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 자문 교수단 및 시민들로 구성된 자문그룹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정기획단을 이미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정기획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략기획, 청춘조치원, 로컬푸드, 안전도시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으며 100일간 운영되는 한시 조직입니다. 이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밖에서 느낀 민원인들의 세종시정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또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 청사의 이전 시기에 맞춰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한 번의 전화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뉴스 김진일입니다. 오산시가 시예산 편성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시민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에 당선된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됩니다. 오산시는 시민을 중심에 두는 시정 철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일 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됩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투자 사업,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 사업, 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공모된 사업들은 다음 달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현장 방문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참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소 지역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사업들이 있으시면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시민은 각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시청 민원실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시민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보장하고 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행정, 복지문화, 도시정책, 보건환경 등 4개 분과 중에서 관심 있는 전문 분야에 속해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음식 투정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른도 입맛이 떨어지는 계절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창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도 편치는 않죠. 오산시는 지난해부터 아이들 스스로 음식을 체험하고 영양 상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 스스로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평가할 수 있고 균형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길러주자는 취지 아래 지난 2013년 1월 중앙동 주민센터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먹거리와 몸에 대해 테마별로 구성된 알록달록한 체험방에는 담당 영양사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 몸속 소화기관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이의 몸속 여행 이야기를 통해 좋은 먹거리와 몸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쁜 병균을 물리칠 수 있도록 깨끗한 손 씻기 교육을 배웁니다. 또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가공식품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과 튼튼하게 크기 위한 체조의 소중함도 일깨워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와 운동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산시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입니다. 저희 체험관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된 거라서 아이들한테 보기 쉽고 그리고 알기 쉬운 내용들로 꾸며져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고요. 체험을 통한 즐거운 놀이교육.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오늘 하루 먹거리와 건강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을 잘 배운 것 같아가지고 편식하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식도 안 하고 자기 몸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에 단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화요일과 목요일 4시에는 개별 관람이 가능합니다. 평창군 박림면이 농촌만의 정이 담긴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처음 방문한 전입자에게 직원들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전달하고 귀농인들에게는 지역 대표 농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박림면은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이 면사무소 주변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해 자발적인 참여로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옥수수 등을 수확했으며 전입자들이 정착하는 의도로 마련됐습니다. 또 귀농을 위해 전입한 주민에게는 안정적으로 귀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와 더덕, 배추 등 농사일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박림면 대표 작물의 재배 농가를 소개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림면은 지난 1월 민원실내 화목난로를 활용해 겨울철 한시적으로 군고구마와 감자를 민원인에게 나눠주며 관내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FTA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을 지원하는 제도죠.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신청을 평창군이 다음 달 2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수수 등 식량 작물입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제도는 자유무역 체결로 농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한 가격 일부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 등록과 신청서에 해당 품목의 생산 판매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장의 확인을 받은 생산지 확인서 등을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해당 품목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 조사와 심사 결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품목별 지원 단가를 결정한 후 지원 금액을 확정해서 연말 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교육장과 사무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전통시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상인들 간 정보를 교류하고 더욱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8일 진부 전통시장 공연장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교육장 및 사무실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준공식을 축하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상인 교육장의 설립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상인경영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10년이 넘도록 사무실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상인위원들이 자주 모여야 의견을 수렴하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난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이제야 사무실을 갖게 됐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지형근 평창군 부군수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는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진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인회 사무실이 지역 경제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대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들도 모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평창군 여성 초합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주민들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부장의 상인들은 새롭게 생긴 공간을 활용해 더욱 발전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간의 제약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서비스 교육을 활발히 시행할 예정인데요. 진부 상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진은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모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라는 것이 각자 언론 매체나 TV를 보고 그냥 스스로가 깨우쳐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런 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다 함께 모여서 강사님도 모시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은 이곳에 모여 다양한 교육을 받고 각종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부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부 주민들과 상인들과 또 관과 연계가 돼서 진부가 좀 아름답고 시장이 좀 활기가 넘치는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골 장터의 향수를 고스란히 간직한 진부 전통시장. 상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곳이 진부면, 나아가서는 평창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장 준공식을 계기로 상인들끼리는 더욱 화합하고 고객들과는 진심으로 소통하는 장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최근 카이트 서핑과 제트백 플라이어 등 신종 해양 레포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피서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사용법을 몰라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포항 바닷가로 피서를 떠날 예정인 분들은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를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해양 레포츠 장비를 안전하고 쉽게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항 바닷가로 떠나봅니다. 바다를 색다르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해양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온몸이 흠뻑 젖어도 좋습니다. 해양 스포츠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실까요? 영일대 해수욕장 한쪽에 위치한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 바다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 교육이 한창인데요.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바다에 들어가는 만큼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바다도 아름답지만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포항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작년부터 북부해수욕장에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바람이 바다에서 백사장 쪽으로 불어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윈드서핑이라든가 플라이보드라는 그런 종목이 영일대육장에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구명조끼인데요.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벨트를 조이는 손길에 힘이 들어갑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바다를 앞에 두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바다에 나왔으니까 해양 스포츠를 즐겨야 되잖아요. 제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초보자가 제일 쉽게 탈 수 있는 거는 여기 카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위에 타서 노를 져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냥 한 사람 저 혼자 타는 건가요? 예. 제가 혼자 타면 그냥 무섭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어디 가서 놀든 간에 항상 안전용품 라이프 자켓만 입으면은 그렇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카약과 노만 있으면 혼자서도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타고 노를 저으면 어느새 백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는데요. 제법 균형을 잡고 서핑보드 위에 선 가이드. 발끝으로 전해지는 파도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우리 친구 웃음소리가 계속 까르르 들리더라고요. 얼마만큼 멀리 갔다 왔어요? 저기 노란 저거까지. 오, 재밌었겠다. 그쵸? 가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시원하기도 했고. 시원하기도 했고.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저 멀리까지 가서 물이 너무 넘쳐서 빠지는 거. 송도, 죽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매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딩기요트, 카약, 수상스키는 물론 워터보드까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해양스포츠의 짜릿함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물에 여러 번 들어갔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침부터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물에 놀고 있습니다. 어떤 해양 스포츠를 즐기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스포츠는 워터보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저희가 제작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정말요? 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2년 반 정도. 2년 반이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여자의 몸으로 또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겁나고 무섭다고 하는데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무섭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팀은 여자분들이 지금 다 같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스포츠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선물하는 색다른 경험 해양 스포츠. 상쾌한 바람과 짜릿한 스릴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데요. 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해양 스포츠로 올여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해양 스포츠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올여름은 해양 스포츠로 더욱더 특별한 바다를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좀 더 놀다 갈게요. 안녕! 백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는 과육이 연하고 맛과 향기, 당도가 뛰어나 충남 최초로 Q 마크를 획득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인데요. 조치원 복숭아의 은은한 향과 뛰어난 맛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8월 2일과 3일 세종시 조치원 시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전국가요제가 열리며 가장 품질이 좋은 복숭아를 선정하는 복숭아 품평회가 열립니다. 또한 한국영상대학교 댄스파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지며 복숭아 특별 경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숭아를 보는 것 외에도 복숭아 수확체험, 친환경 세제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3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카이배너 열기구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 방문하셔서 달콤한 복숭아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무안연꽃축제는 1997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자연의 한가운데서 다채로운 행사와 여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2014 무안연꽃축제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무안군 회산 백년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영호남 교류 도립국악단 공연과 연극 품바 공연이 열리며 레이저 대북 퍼포먼스 공연, 군민 합창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얼음이 오래 버티기 체험,
사랑화채 및 빙수 만들기 체험, 천연 염색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도자기 빚기, 양파김치 만들기, 백년지 보트 탐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프로포즈 사랑 고백 이벤트, 수상 무대 앞 통기타 라이브 무대, 야간 경관 조형등 밝히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10만 평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 사이에서 하얀 꽃망울을 틔우는 백년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무한 연꽃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커피가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마셔주면 혈류량이 높아지며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근육 통증도 줄여주고 운동에 대한 집중력도 높여준다고 하네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근육을 보존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운동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